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79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이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 하는데, 제일 먼저 신도시 만들 때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드는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게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만들고요. 이 계획에 맞춰서 이 개발계획을 누가 만드냐 그러면 지정권자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이것은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실시계획 만들고 승낙받고 사업해야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니까 첫 번째 시행자가 누가 되는가 보고, 승낙이 인가이니까 인가권자가 누가 되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면 사업 시행할 것이고,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 나누는 거 아니고, 수용 사용 방식은 주로 내용이 공치법이고, 개발법은 주 내용이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내용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환지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고, 필요하면 예정지 지정하고, 공사 끝나면 중고검사 받고, 환지계획이 땅끼리 바꾸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 그대로 땅끼리 바꿔준다, 우리가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실시계획인가 여기서부터인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2명인데 누가 지정을 하는가? 그 중에서 시행자 중에서 조합, 특히 얘가 중요하고,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물어보는 만화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고, 실시계획 내용에는 뭐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 의제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번 시행자 지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9페이지 보면 시행자 해가지고 1번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런 지문이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구분하는데, 구분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국가지하철은 공공이고, 공공기관, 토이트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고, 정부 출연기관도 공공이고, 지방공사도 공공이고, 상식으로 해야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상식, 공공시행자. 주의할 것은 시행자 2번과 3번, 2번, 3번.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지만, 시행자 4번 지방공사는 국장에게는 제한할 수가 없다. 그거 기억하시고, 민간 시행자는 첫 번째 5번 토지소유자가 있고, 6번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죠. 근데 그 조합은 가로 안에 지문 중에요.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한다. 나머지는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민간에 있는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이 얘기고, 박스 밑에 2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원칙만 합시다. 전부 환지 방식을 할 경우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런 기억해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 땅끼리 바꾸는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넘기면 2번 조합인데, 자,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이 주로 시험 문제입니다. 조합.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하면 도시개발권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자에서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첫 번째가 토지소유자, 두 번째가 7인, 세 번째 지정권자 인가입니다. 인가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변경 뭡니까? 변경, 새로운 행위죠.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단 경미한 변경 신고인데, 이 1번, 2번 중에서 1번이 출제가 잘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신고한다. 공고방법 변경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얘기요. 자, 조합 설립,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받는데 어쩌고 저쩌고 변경. 그런 게 뭐라고?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근데 1번이 잘 나오니까 차라리 안 오게 알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신고한다. 물론 공고방법 변경도 신고. 암기가 안 되면 눈치를 풀어야 되고, 암기되면 더 좋고요. 두 번째, 설립인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도시개발법 동의 기준. 면적은 언제나 3분의 2,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 포인트는 와죠. 그럼 이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일 때 면적 산정할 때 총수, 사람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1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똑같다. 자, 2번, 3번 먼저 2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했다.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죠.
모든 법은 다 똑같아요. 하여튼 좌우지가 우리나라는 동의하고 뭐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한 자는 항상 동의자수에서 제외 빼면 되고 부족하면 더 받으면 될 것이고 3번도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항상 동의 한자로부터 취득하면 그대로 동의는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동의 승계. 그러니까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그자의 토지를 취득했다. 그자도 그대로 동의한 걸로 본다. 그자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뭐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근데 1번 환지 방식 개발에 수입할 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동일하다. 그 부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두 번째 공유 토지는 대입부 경유자 1명. 집합 건물로서 공유인 토지는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주민의 의견 청취령 공납공고일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공납공고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증가된 자는 포함하지 마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 동의 받습니다. 그런 내용 어디 있는지 좀 찾았습니까? 앞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쓴다 이 얘기요. 반복해야 되고 2번 조합의 법적 성격입니다.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공법상 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이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번 조합은 등기하면 성립하냐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물어보니까 등기하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 3번 조합의 구성입니다. 조합의 구성 첫 번째 조합원이죠. 조합원은 그에 관해 토지 소유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오직 토지 소유자만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거 들어오지 말고 토지 소유자만 그래요. 두 번째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A 네 가지가 있어요. 좀 중요하고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다.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을 갖는다. 두 번째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고 주민의 의견 청취령 공론공고 후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총 4가지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 의결권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령 공론고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의결권이 없다. 그리고 B 조합원은 정거인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의 경비 부담인데 자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간 비용은 모두 조합원 부담입니다. 조합이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모두 조합원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사업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경비 부과할 수가 있고 B. 부담금 산정인데 경비 부과할 때 얼마씩 부과할 거냐 부담금 산정할 때 이것저것 고려하고 나중에 청산금 산정할 때 이것저것 고려하는데 부담금 산정할 때 고려하는 거 청산금 산정, 청산금 산정 고려사항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써놓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금 산정할 때 이것저것 고려한다. 있는 거 써놓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끝나고 청사는 청사. 정전 토지 건물 분양받은 대지 건물 차이가 있으면 청산한다. 청산할 때 이것저것 고려한다. 그런 건 함정 쓰는 게 아니야. 10번 기간 내에 안 내면 부담금 기간 내에 안 내면 연체를 추가할 수 있고 그나마도 안 내면 강제징수하는데 이 조합은 원래 강제징수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행정청만. 행정청이랑 국가지자체만.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강제징수 못하니까 누구한테? 덕도 시군한테 징수 위탁하면 덕도 시군과 대신 징수하고 스스로 4% 지급하고. 임원입니다. 조합의 임원.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이의하고 이게 말을 살살 바뀌어요.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 이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이의하고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의 직무 A.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은 이사의 의장이 되고
B.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조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작, 업무를 나누어서 본다 그 뜻이고 C.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간혹가다 그런 것도 나옵니다. D은 조합장 이사가 자기일련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잘 나와요. 감사가 조합 대표하고 닐도 잘 나오고 조합에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고 현재 여기서 조합에 임원하면서 옆에 동네 가서 또 다른 도지개발 조합의 임원 직원 해서도 안 됩니다. 결격사유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결격사유가 개발법, 도정법 차이점은 개발법은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이걸 물어보고 도정법 가게 되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자꾸 그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대충 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사유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비읍입니다. 비읍. 임원으로 서임된 자가 결격서에 해당하면 그날 다음날 개발법은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그날 잘리냐 다음날 잘리냐 이걸 물어보고 도정법은 그 잘린 임원이 잘리기 전에 한 행위가 효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고 개발법 언제 잘린다? 다음날 자격상실. 그거 자격상실되기 전에 했던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전에 했던 건 유효하다 그래야 돼. 대의원입니다. 대의원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둘 수 있다. 도정법은 두어야 한다. 개발법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정법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넘어가고 안 중요하니까 디귿 암기하시고 대의원회를 왜 만듭니까 하면 모든 결정은 총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총회만 하자 그러면 조합원들이 안 나와요. 주민들이 안 나오니까 이 결정을 안 해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만드는 게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대행할 수 없는 게 게임, 환정회, 그남계, 개발계, 수립변경, 임원 선출, 임원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그 다음에 환지계 작성, 그 다음에 정관 변경, 합병 해상, 환정회 암기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해가 조합의 합병 해사인데 가로 안에 봐요. 가로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 해사는 청산금 지급이 끝났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공사 끝나고 돈 주고받고 끝나고 자 조합 해산합시다. 원래 해산을 뭐 해야 되는데 총회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해산하는데 총회 하자 뭐 이겠습니까? 모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 회사는 누가 한다? 대의원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게임 환정회 암기해야 되고요. 넘기면 2번 이제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 그 상식이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에서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그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그래서 3실 그 말이 나와요. 3실 실시계획 인가신청 몇 년? 3년 안 하면 어쩐다? 다음날 해야 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지정권자가 우리 신도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방향제시 개발계획 만들면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시행자는 실시계획 사업계획에서 만든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지정권자인가 2번 곧잘 나와요.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시행의견 넣고 시도의사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작성할 때는 시군구 의견 넣는다. 그 함정 은근 잘 나와요. 국장은 시도 대도시 의견, 시도의사는 시군구 의견 듣고 실시계획 작성하든가 인가하든가. 이거 어디하고 비교 잘하냐 하면 저기주택법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면 국장시도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줄 때 시도 의견 넣고 시도가 지정해줄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것 때문에 이쪽을 잘 되니까 하여튼 비교 잘 해야 되고. 자, 2번 고시효과입니다. 고시효과 1번. 자,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하면 지정권자는 작성 고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인가 고시, 좌우지간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고시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시 내용에 뭐가 들어간다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5번 결정 아닙니까? 이렇게 고시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포함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가 딱 떨어지면 도시관리계획 그거 그대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참고봐요. 참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실시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구단위 들어가 있으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작성 그럼 지구단위계획 작성 실시계획 고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고시입니다. 두 번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간단하게 실시고시가 있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면 본다 그래야 돼요. 왜 받은 걸 보냐?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다. 인가권자는 어떻게 알고 그쪽 기관과 협의합니까? 물어보면 인가 신청할 때 그 의제되는 사항 서류를 모두 첨부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서류 보고 안다고. 그래서 인가권자는 서류를 보고 그 내용 보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면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냐? 며칠? 20일. 입지규제 10일. 의제되는 사항, 지금 의제될 때 협의는 며칠? 20일인데 건축법은 15일. 광역기본계획 관리계 결정은 30일.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인데 시행방식 환지, 수용, 사용, 혼용 틀린 만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환지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환지 둘 토지의 교환분화 그 말이 나오면 환지 셋 지가가 높다 땅 가격이 높다 그러면 환지 수용 사용은 집단적인 택지 조성 공고입니다. 이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원래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주니까 대규모 택지 조성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땅 다시 다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대규모의 택지 조성을 공급하려면 어쩐답니까? 모두 비켜 나가 해놓고 싹 뺏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그때는 수용 사용 방식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하이한다, 미분할 혼용 하이한다. 별거 있습니까? 혼용은 섞였다. 여기는 수용 사용이고 환지다. 수용 사용이고 환지다. 나누면 뭐고 분할 혼용이고 안 나누면 미분할 혼용이고 둘 다 끝맺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3번 사업 시행자를 분할 시행할 경우 각 사업직의 부담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 실시해 봐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다 도로 설치합시다. 도로를 뭐라고요? 기반시설. 이 설치 비용을 누가 낼까요? 도로 설치 비용 누가 낼까요? 그러면 짠 해가지고 이쪽은 무슨 방식? 수용 사용.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시행자지 다 뺏어왔으니까. 환지 방식 이 땅은 누구 겁니까? 그냥 그대로 토지 소유자지 토지 소유자. 그러면 여기 도로 설치 비용은 누가 내고? 시행자가. 도로 설치 비용 누가 내고? 토지 소유자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 안 하면 얘 부담한 게 슬그머니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전가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아니고 단순한 얘기요. 분할 시행할 때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거는 얘 쪽이고 이거는 얘 쪽이고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그래야 토지 소유자가 안 뒤집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면 2절 이제 수용 사용입니다. 수용 사용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작년 시험지 뭐라 났냐? 시행자는 그 말 대신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지정권자가 수용하냐고. 누가 수용해야지?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단 중요하죠. 민간 시행자 체크합시다.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수용 사용 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소유가 뭐라고? 협의면에서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그래야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뒷말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가게 되면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 공치법. 작년 시험에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토종법 준용 그렇게 나왔어요. 토종법이 아니고 공치법 준용. 두 번째 자, 세 번째죠. 수용사용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치법 사업 인정 본다. 이거 중요해요. 세부 목록 고시지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닙니다.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은 보상금 결정 신청 아닙니까? 재결 신청은 1년 그러지 말고 사업 시행 기간 내 127페이지 봐봐요. 127페이지. 요약집 127페이지 보면 왜 세부 목록 고시를 중요하다고 하는가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수용한다. 그 절차가 무슨 법입니까? 공치법. 뭐 받는다?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뭘 받아라? 인정고시, 사업 인정고시 받아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려면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어야 된다? 공익사업이어야 된다. 자, 도로 설치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자, 도로 설치가 공익사업이에요? 아니요? 자, 원주에서 횡성까지 이거 도로 설치한다.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공익사업이지. 도로가 있다, 갑이 여기 있다, 개발한다, 허가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뭐가 없으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 설치한다. 공익사업이에요? 아니요? 아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따져봐야지 무조건 된다 그러지 말고 이 도로는 공익사업, 이거는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누가? 국장이 공익사업 맞아. 그럼 뭐하고? 수용하고. 자, 갑이 가가지고 장관님, 내가 이거 내 집 지으려고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 설치할게요. 공익사업 맞죠? 장관이 뭐라고요? 공익은 무슨 놈이 공익이냐고. 네 혼자 쓰니까 이건 뭐지? 사익이지. 그럼 얘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합니다. 공익사업.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수용을 합니다. 자, 도로 그럼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자, 도시관리계로 도로 결정한 무슨 시설이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면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공익사업이지.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공익사업이요? 아니요? 도시개발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야. 재개발한다. 재개발. 이것도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야. 국민주택 건설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도 우리는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시설사업한다.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 개발사업 무슨 법에서? 개발법. 정비사업 무슨 법에서? 도정법. 국민주택 건설 무슨 법에서? 주택법.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시설사업을 하려면 시행자는 뭘 만든다? 뭘 만들어서? 실시계획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인가받는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시설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뭘 만든다?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는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정비사업 하려면 뭘 받아가지고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고시 있으면 사업합니다. 국민주택 건설한다 그러면 국민주택건설 주택법에서 뭐 만든다?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승낙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고시 이러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하다 필요하면 어쩐다? 수용해요. 필요가 없으면 수용을 안 해요. 근데 수용을 하려면 공치법에서 뭘 받으라고? 사업 인정고시를 받아야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 인정서 본다. 이 점 씁시다. 우리가 수용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를,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다른 거 똑같이 나오면 실시계획 고시인데 실시계획 고시를 안 봐준다.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가 아니고 뭐다? 수용 사용할 대상이 된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이게 뭐가 된다고? 사업 인정 고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 그럼 왜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를 볼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를 한번 보고, 자 여기가 한번 이해가 되는 분들 한번 해봐요. 2005년 5월 1일, 2005년 5월 1일. 이 칠판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 자, 현재 칠판은 농림지역입니다. 자, 여기다 도로 결정입니다. 도로 결정했다. 자, 도로를 갖다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똑같은 5월 1일날 여기에는 도로 결정하고 신도시 결정하고 무슨 지역인데? 농림지역인데. 자, 이제 사업을 합시다.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합시다. 뭐 만들어요? 실시계획 만들어서 고시. 언제요? 2009년 5월 1일날. 그러면 사업하려고 실시계획 고시에 사업계획 승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지정할 때 땅 가격이 얼마냐? 100원이냐? 지정할 때 땅 가격이 얼마다? 100원이다. 자, 이제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다. 땅 가격이 100원보다 올랐을까요? 아니면 그 근처에 있을까요? 도로가 결정이 빡 됐으니까 도로 부지 안에 있는 토지는 한 4년 정도 되면 한 900원 이렇게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110원 그쯤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로 부지 안에 있는 토지는 나중에 수용된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수용된다, 보상금 많이 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많이 줘요, 조금 줘요? 조금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금 조금 받으려고 도로만 결정되면 너나 없이 가서 뭐 그 땅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뭐 줄 섰으니까 땅값이 쭉쭉 올라가겠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한 110원. 그 언저리에. 근데 이게 100원짜리의 신도시가 농림지계 신도시 딱 지정된 순간 뭐가 되고? 도시가 되고, 뭐가 되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 되고, 100원짜리 얼마 되고? 900원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고시. 자,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한다. 사업한다. 뭐 봐야 돼요? 실시계획 고시. 자, 이 실시계획 고시를 뭐로 본다? 공지법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이 말은 이때 날짜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110원 주더라도 보상금이 적정하게 나가서 안 나왔어요? 적정히 나왔지. 이때 날짜로 수용해보는 보상금이 900원 나가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금 얼마 나가야 돼요? 이때 100원 정도 이때 가격이 나가줘야 돼요. 이때는 별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함과 동시에 뭐가요?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이 고시된다고. 자, 개발계획 내용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에는 수용사용 대상 토지에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 없다? 있다지. 이 세부 목록이 어쩐다? 고시되면 이때가 뭐라? 그 날짜가 이 날짜입니까? 그 날짜가 수용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 가지 왜 굳이 세부 목록 고시로 갑니까?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같이 나오는데 이게 원칙인데 순대사기는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그때는 그 시점이 뭐라고? 수용 시점. 그래서 보상 시기를 앞당겨서 보상금이 적절히 지급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된다고. 그래서 900원이 아니고 100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된다? 세부 목록 고시.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세부 목록 고시. 근데 시험장 가서 그렇게 이해해서 문제 푸냐? 그럴 시간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다. 84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그럼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했고 2번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자, 수용 사용 방식에는 절대 조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 소유주가 원할 때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액에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뒷말 중요합니다.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2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싹 건너뛰고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안에 말 함정 안 쓰고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숫자니까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을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토지상환 채권 발행자 승인권자 누구? 지정권자. 지정권자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지정권자도 시행자가 되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지정권자 승인. 그러니까 지정권자 그럴마다 기재부 장관, 행자부 장관, 국장 그런 말 섞지 말고 지정권자 승인. 개발법은 지정권자. 4번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기타 사항에서 토지상환 채권의 이자는 모든 채권의 이자는 누가? 발행인자.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채권은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기명식 증권. 그 증권에 뭐가 나온다고? 소유자 이름이 나온다고. 증권에 소유자 이름이 나온다고. 이 토지상환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기 주택법 가면 주택상환사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택상환사채 기명 무기명? 기명 양도 안 됨. 토지상환 채권도 기명 양도 됨. 그러니까 잘 물어보고. 니은 자 이거 기명증권이 양도됩니다. 기명증권 뭐라고? 증권에 내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팔았어요. 산 사람은 들고 봤자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샀으면 빨리 발행회사가 뭐가 있다? 원부 대장이 있으니까 원부에 들고 가서 회사 가서 원부에다 어쩌라고 내 주소 내 성명 바꿔놓고 증권에도 내 거라고 이름 주소 바꿔놔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내 거라고 권리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질권 목적할 때 질권 목적 뭡니까? 담보 제공 담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이게요. 이 채권을 담보 제공하면 질권자는 담보로 받았는데 이게 내가 담보로 받은 건지 훔쳐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남의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질권자는 빨리 들고 발행회사 가면 회사에 뭐가 있으니까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가 증권번호 몇 번 해가지고 질권자 누구 이름 주소 쫙 써놓고 거기는 안 나왔지만 증권에는 질권 설정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책이 안 나옵니까? 시험이 안 나니까. 시험이 안 나온까지 유학집이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질권 설정했다 어쩐다고 질권자는 발행해서 가서 원부에다 주소 성명 기재해야 계약력을 갖는다. 이 증권에는 질권 설정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시행자는 돌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시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시행해야 한다. 용섭씨. 용마루가 뭐예요? 기아집? 용마루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용마루? 강원도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마루 몰라요. 왜 모릅니까? 강원도에는 그린벨트가 없어요. 용마루가 그린벨트 안에서 옮겨갈 수 있는 권리 이 주권을 보고 용마루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개업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김 소장 그 용마루 혹시 나온 거 있냐? 소장님 용마루가 뭔데요? 2번 다시 중개하네요. 조개딱지 들어봤나요? 배딱지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그게 84페이지 3번 이주대책에서 이주대책이 시행자는 돌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공했습니까? 지가 뺏어갔습니까? 뺏어갔지. 그러면 생활의 터전을 잃었잖아요. 그런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수립해요? 그러면
아, 내가 집 가지고 나는 거기에 거주하고 살았어요. 뭐 준다고? 이주자 택지, 이태. 사상 최고 원주. 아마 원주 기록 안 깨질 거예요. 기업도시 9,300 몇 대 1. 혁신도시 9,200대 1. 작년에 진짜로 원주가 사상 최고 원주 나왔다고. 영종도가 한 9,000대 1 가고, 부산이 7,000대 1 가고, 최고 센 데가 원주 기업도시가 최고 셌다고. 이게 뭐냐 그러면 점포, 겸용, 택지. 근데 영남 택지 잘 나간다던데? 누가 그 취소했다고 거짓말 했어요? 네?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진행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이 문의 들어오니까, 아, 그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는 잘하고 있다던데, 민규가. 중단됐나요? 다시 해봐야 되겠네. 점포 겸용 택지가 이게 점포 겸용 택지가 그거 아닙니까? 보통 1층, 2층, 3층, 4층 올려가지고 1층은 뭐 주고 상 가지고 원투룸에 세 받아 사는 거.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보통 월세 가지고 먹고 사는데 한 달에 한 1,000 나오면 먹고 살지 않나요? 작아요? 작으면 하나 더 해줄게. 하나 더 하면 되지 이거. 이게 점포 겸용 택지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인기가 너무 좋다고. 이주자 택지가 대부분 점포 겸용 택지. 이주자 택지가 대부분. 간혹가다 단독 용지도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집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주자 택지. 나는 거기서 개 키워서 살고 있었는데 개 팔아먹고 나는 거기서 양봉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거기에서 조개 캐먹고 살았는데요. 조개 택지가 그거요. 송도는 바다예요. 바다. 송도 바다. 옛날 어부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배 사가지고 멀리 나가서 꽃게 잡아 팔았는데 돈이 없는 어부들은 어쩝니까? 물 빠지면 조개 캐서 먹고 살았다고. 근데 국가가 비켜. 왜요? 신도시 만들게요. 나 조개 캐야 되는데 나가라니까. 어떻게 사냐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용지, 생활용지 택지. 이게 생택이에요. 생택. 송도 조개 택지가 지금 얼마 갔냐 그러면 지금 이게 생택이 지금 50평씩 팔려. 50평 팔리는데 이게 50억이요. 50억. 한 평당 얼마? 1억짜리. 이 딱지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활했던 사람 농사지어도 생택이 나와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또 협의양도 택지 해가지고 나는 집 짓고 산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갖다 순수하게 판 거예요. 그런 경우한테 뭐 주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협의양도 택지 이런 걸 준다고. 이런 게 전부 다 딱지. 딱지 종류의 수도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용마루. 물딱지는 들어봤나요? 물딱지? 영섭 씨 물딱지가 뭐예요? 네? 얘기만 들어봤습니까? 물딱지. 밖에 나온 물딱지는 뭐냐 그러면 정비사범 물딱지 나와요. 조합원이 되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동호수 추첨이 안 됐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물딱지요. 땅에서도 내가 지금 집 짓고 거주하게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나중에 신도시 만들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나오는 땅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걸 받을 거냐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추첨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거 받을 거냐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물딱지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확정이 분명히 받을 수는 있는데 확정이 안 된 딱지 물딱지.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언제 합니까? 영섭 씨 이번 주말에 뭐예요? 참 우리는 수업이 있죠. 수업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겠네요. 다른 학원은 우리 학원은 그 토요일까지 수업해주고 하여튼 수업은 최고 많이 해줘요. 원장님이 다른 데가 다르게 다른 데는 대부분 금요일까지만 수업합니다. 5일 수업하면서 세법하고 공시를 갖다가 격주로 해요. 격주로. 세법하고 공시 격주로 하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세법하고 공시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세법이 공법보다 더 어렵고 다른 학원은 공시는 공법보다 2배는 어렵고 공법은 아주 만만한 과목이고 다른 학원은 그래요. 다른 학원은 우리 학원은 공법이 어려운데 다른 학원은 공시 세법이 더 어려워. 이게 격주에 하다 보니까 격주에 이거 잊어먹을만 하면 선생님하고 잊을만 하면 선생님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차례 6일 다 한다 해서 원단위 방침 6일 다 한다 해서 토요일까지 수업하다 보니까 공지세법이 사실 너무 만만하지 않나 이거? 만만하죠? 영서씨는 그래도 공부 많이 됐으니까 내일 딴짓 하지 말고 와요. 여기 하루 수업 듣는 것보다도 대전 내려오는 게 훨씬 좋아요. 누군가 한 명을 알고 듣고 설명해야 돼요. 내려오세요. 그 공시 부족하면 국에서 보고 따로 개인주 다루고 제가 협박을 넣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요. 거기 가게 되면 이런 딱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해줄 사람도 없고 다 모르니까 자기 지역엔 왜 이번에 이거 하냐 그러면 한 해가 지금 저기 뭡니까 지금 동탄이 은근히 잘 나가요. 지금 동탄이 은근히 잘 나가는데 거기서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3월달에 딱 오픈해가지고 오픈 딱 했는데 거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교수님 나 딱지 하는데요. 무슨 딱지 하는데 이택 하는데 이택 그래서 이택이 뭐야? 네. 그러니까 이주택지. 근데 그게 뭐야? 원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 원주민은 언제부터 사는 원주민이야? 근데 이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도시 들어온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땅을 사야 되겠어요. 그럼 사면은 이게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나오면 대박인데. 그럼 어떤 사람, 그 기준을 알아야 돼, 기준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준 사람이 없고,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몇 프로를 파는가. 네, 언제 전매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1시간 동안에는, 1시간 동안은 뭐 하냐 그러면은, 자, 무한 도전입니까? 무모한 도전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지금은 아예 이제 무한 도전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박명수가 있고, 또 유재석이 있고, 또 누구 있어요? 하하 있고, 또 정준하 있고, 이런 사람들, 앞전에 한번 해봤죠? 이런 사람들 심리 파괴해가지고, 얘 무슨 말 하면은 얘는 바로 계약서 쓰고, 이런 거. 무슨 말, 유재석이가 좀 까탈스럽다, 유재석이가 얘가. 계약서 쓰기가 유재석 좀 가장 쉬운 애가 박명수래, 박명수. 심리적으로, 자, 박명수 왔어요. 그러면 중개하기 최고 쉽다고. 무슨 말 툭 해주면 바로 계약서 쓰려고. 유재석은 일이 뒤지고, 까탈스러워 내고, 뭐 하도 좀 쉽다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해주고, 또 1시간 동안에는 누군가 나와서 딱지 설명해주고, 또 1시간 동안은 누군가 나와서 땅은 이렇게 봅니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2시간 동안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중개시장에서 먹고 살까? 현재 지금 우리는 지금 있는 사람들 10만 육박하니까 그 사람들은 제발 좀 그만 나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안 나와도 넘치니까 나오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또 나가잖아요. 나가서 또 들이대고 또 붙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까? 그걸 2시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신문에 큰 거 신문 냈거든요. 요즘은 뭡니까? 거기 입구 창문 틀에다가 사각으로 하고 먼저 교차로에도 내고 직방 다방 내고 그리고 최근 많이 지는 게 뭐라고요? 블로그.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모든 걸 한 방에 딱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서씨 와가지고 대표를 듣고 설명해줘.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앞으로 이제 중계를 갖다가 방송을 하려고 방송국을 만들어놨어요. 요즘 TV 보면 방송합니까? 안 합니까? 중계하든 게 안 하는 거예요? 중계는 안 하지. 분양하지, 분양. 분양하고 중계는 달라요. 분양할 때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할 때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분양까지는 하는데 중개까지 하는데 중개하려고 아예 매매 방송 만들어 놓고 남보다 뭔가 한참 더 앞서게 그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금 들으면 무슨 말이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나중에 1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4번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게 선수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데로부터
대금의 전부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돈 미리 받아 쓰는 제도가 선수금이니까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그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돈은 미리 받아 쓰되 지정권자 승낙은 받고 받아 쓴다 이런 얘기고요. 5번 원형지 공급개발입니다. 원형지 공급개발. 첫 번째, 시행자는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원형지예요.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첫 번째, 지정권자 승인받고 원형지 공급한다. 두 번째, 숫자 암기하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원형지 공급가는 얼마든가요? 원형지 공급가 싸게 줍니까? 비싸게 줍니까? 싸게. 뭡니까? 감기 그랬죠. 감기. 감정가 플러스 기반송사비. 자꾸 얘기하지만 수업하기 전에 항상 한장공법 듣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갈 수 있어요.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니까 완전 싸요. 완전 싸요. 그러니까 박수. 그러면 누가 받겠냐? 그게 싸게 받는 자 누구겠냐?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당연한 얘들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5번이죠. 5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를 학교 부지,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그게 뭡니까? S대, 얘기했죠. 서울대하고 삼성을 세종으로 보내려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원형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학교 용지,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자도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습니다. 2번 조건부 승인은 맨 마지막 가가지고 방금 전에 이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받아 공급합니다. 지정권자가 공급 승인할 때 이런저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원형지 전매제한인데 이것도 은근 답 잘 나와요. 원체 싸니까 얘기해요. 원체 싸니까 짧은 기간 내에 팔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도 차익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방지해서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자는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뭐 국가 지자체가 투기하겠습니까? 국가 지자체 빼고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자는 자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 매각, 전매가 안 돼요. 10년 범위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인데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란 간단해요. 공사 끝나고 5년이냐 계약서 쓰고 10년이냐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으면 어쩌라고?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아니면 계약서 써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10년 둘 중에 빠른 날 팔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파는 게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2번 밑에 다만 이종주택 공공시설 문화재정 대리행정으로서 체크합시다.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 누가 승인받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지자체 전매자는 받는다.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전매자 안 받는다. 그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할 수 없는데 국가지자체 제한 안 받음,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제한 안 받음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4번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그거는 뭐 지정권자가 시행자에게 아까 공급 승인하고 취소한다. 그거는 뭔가 법을 어겼겠죠. 안 중요. 공급 계약 해지한다. 이것은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아까 공급 계약서 쓰고 네 계약 해지했다 이 말 하는데 그럼 뭔가 개발자가 법을 어겼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계약 해지할 때는 몇 회 이상 시정료하고 2회 이상. 아니 시험에 안 나왔어요. 2회 이상 시정료하고 2회 이상. 그 다음에 6번이 중요합니다. 원형지 공급 방법. 아까 원형지 누가 받는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싸요 비싸요? 싸게.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 뭐로 갑니까?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인데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를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난리 나지. 이제 무슨 비리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용지와 공장 용지는 경쟁, 입찰 방식하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 그건 중요하고.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다. 학교용지, 공장용지는 경쟁 입찰이다. 2회 정찰되면 다시 수의계약이다. 그리고 이제 2번이죠. 원형지 공급가는 아까 했듯이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그걸 토대로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조성토지 공급계획인데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줄 겁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지정권자에게 제출.
지정권자 승인 이 섞지 말고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합니다. 공급한다. 제출. 그럼 원형지 공급 방법인데 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방식이요? 수용 사용 방이요. 수용 사용 택지 조성했어요. 뭐 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공급 방법은 대원칙이 경쟁 입장이래요. 경쟁 입장.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뭐도 하고 추첨 방식도 하고 뭐도 하고 수의계약도 한다.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뭔가 했던 이러이런 말이 붙었으면 무조건 추첨 아니면 수의계약이요. 경쟁입찰은 말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경쟁입찰은 수용, 사용, 방조, 조성된 택지 이런 거 나가는 거예요. 수용, 사용, 조성, 택지 공급할 때는 바로 뭐다? 경쟁입찰. 자, 수용, 사용, 조성된 택지 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으로 공급할 때 그때는 뭐가 해야 돼요? 이런 게 나요. 토지 상환 채권이 붙어야 돼. 그때는 뭐가 된다고? 추첨이 되는가? 수의계약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우리는 뭘 잡는다? 추천 잡는다. 추천. 앞에 말이 안 붙어 있으면 뭐다? 경쟁입찰 원칙이니까 어쩌고 말 붙으면 추첨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추첨을 잡는다. 추첨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 주, 단추 해가지고 공, 주, 단추. 근데 이 공이 세 가지 잘 봐야 돼요. 공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공공용지에서 공 나오고 또 공공택지에서 공 나오고 또 공장용지 이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는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이고 공공택지의 공, 공장용지의 공 이 두 개가 여기서 말하는 공이에요. 공주, 단주, 공공택지, 공장용지. 주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이 주입니다. 단 그러면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추천 방식이다. 공주, 단추. 그것 빼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싹 풀린다고. 공주, 단추. 공 잡아야 돼. 공이 문제야. 공이 뭐라고? 공공택지, 공장용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단 330의 단독용지는 추천 방식입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 그 다음에 4번 조성토지 가격평가.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가압평업자가 줄 거예요. 평가한 금액 씁시다. 산술평균가격. 가압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만나 산술평균. 산술평균이 뭡니까? n분의 1. 그 다음 5번 시행자는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용지. 학교용지는 뭡니까? 공공. 폐기물 처리도 뭡니까? 공공이지. 공적인 용도로 또는 사회복지적인 용도로 공적이거나 사회복지 용도로 공급할 때는 좀 싸게 줘야 되겠어요? 비싸게 줘야 되겠어요? 싸게. 얼마나 싸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하 그러면 돼.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적인 용지나 복지 용지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문제 풀려요. 거기까지가 수용, 사용. 잠시 쉬고 한잔합시다.